평범한 하루. 저는 박소혜, 29살. 백화점에서 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반짝이는 백화점 안에서 근사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삶은 늘 팍팍했죠.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이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이번 달만 잘 넘기면 적금도 넣고 언젠가는 정직원이 될 수 있겠지. 사실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정직원이 되는 것. 정직원이 되면 부모님께도 당당해질 수 있고 매달 쪼들리는 월세와 카드값에 덜 시달릴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불만, 깐깐한 고객, 성과 압박.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의 능력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아이를 구하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햇볕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무거운 종이봉투를 양손에 들고 빨리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싶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야 한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아이가 아무도 막지 못한 채 도로 쪽으로 달려가고 있던 겁니다. 순간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야! 아이가!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종이봉투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발걸음은 제 의지보다 더 빠르게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아 도로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차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제 몸은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직원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천사네, 천사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럽고 또 이상하게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갈등 해고 통보. 다음 날 저는 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탁 던지듯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박소혜 씨, 고객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규정 위반. 그게 지금 중요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규정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닌가요? 그는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은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통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결국 인사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부로 계약을 종료합니다. 규정은 명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제 손은 떨렸습니다. 아이를 구한 게 잘못이었다니요. 휴게실 한켠에 앉아 가방을 꼭 붙든 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낯선 노인의 등장.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세상과 단절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구한 백화점 직원, 해고 위기.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신문을 부여잡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린 걸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이를 구했을 때 멀리서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또 묘하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본사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또 무슨 벌을 받으려는 거지? 문이 열리고 거대한 책상 너머에서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이를 구했다지. 덕분에 내 집안을 살렸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안?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일세.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이 비극을 맞이했을 게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구한 아이가 재벌가의 손자였다니. 그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를 바라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날 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게다. 그 아이는 내 손자다. 그리고 넌 내게 빚을 갚게 해준 은인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회장의 친형, 한때 집안에서 쫓겨나 그림자처럼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손자의 안전을 몰래 지켜보다가 제 선행을 목격하고 세상에 알린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제 해고 소식은 다시 회장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내 철학을 내 직원들이 망각하고 있었구먼. 박소혜, 오늘부로 정직원 발령이네. 아니, 앞으로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어주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내가 보여준 건 용기이자 진심이니까. 회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그 마음일세. 남은 한마디. 몇 달 뒤, 저는 정직원으로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에요. 백화점의 환한 불빛 아래 서서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적은 결국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다.